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57분 경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SEC의 구제책 브리핑 안에 있는 SEC의 집행부의 폭스라는 직원의 자료가 전문가 증인 자료로서 사전에 승인되지 않고 타임라인도 넘겨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브리핑 안에는 리플이 기관에게 재정적 피해를 주었다는 자료가 담겨져 있고 또 리플에 대한 벌금 산정의 근거로서 SEC는 활용을 했습니다. 벌금에 대한 근거뿐만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리플이 미국 내 사업 연구 금지까지 확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리플의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해서 SEC가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명령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른 오전에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의해서 SEC의 답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SEC 답변은 SEC는 폭스라는 직원의 전문 지식을 어떤 식으로든 요구하거나 활용하지 않았고 그녀는 단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약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스라는 직원은 사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 구제책 브리핑을 위해서 요약 증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구제책에 있어서 요약 증인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문가 증인은 발견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서 전문가 증인과 요약 증인 사이에서 리플과 SEC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의 답변은 말 그대로 그 직원은 그저 산술적으로 계산만 했을 뿐이고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 지식이 없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약 20억 달러의 규모의 벌금이 계산되었는지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 숫자를 단순히 공식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의미가 산술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계산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SEC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멤버에 의해서 이번 증인 자료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내번 판사가 리플의 삭제 요청을 승인하고 해당 자료를 없애는 것, 그리고 중간 시나리오는 리플이 주장하듯이 해당 자료를 전문가 증인 자료로 인정하고 발견 단계, 즉 디스커버리가 다시 열리는 것, 최악의 경우는 리플의 요청서를 부정하고 SEC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즉 요약 증인 자료로서 인정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선택이 된다면 리플에 대한 벌금 액수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플이 기관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사업 영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벌금 금액이 법원이 생각하는 정도와 크게 차이가 날 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게 리플이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로서 유효하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SEC의 답변이 전혀 강력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 리플로부터 더 낮은 할인을 받아서 다른 기관보다 더 적은 수익을 내는 것을 금전적 손실로 본다는 SEC의 주장 자체가 터무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구제책 브리핑 안에는 폭스 직원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 모건이 해당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빌 모건 변호사는 SEC가 샘 뱅크먼이나 FTX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동안에 리플과의 계약으로 이익을 얻기는 했지만 다른 기관보다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이 리플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인 것 마냥 이것이 위해 소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SEC가
참 어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EC 답변에 대해서 리플이 현지 시간으로 5월 2일까지 다시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SEC는 5월 6일까지 리플이 제출했었던 구제책 관련 반박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타임라인이니 전문가 증인 자료 삭제 관련 타임라인과 그리고 구제책 관련 반박문에 대한 답변 타임라인을 혼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플이 SBI 그룹사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솔루션 기업인 해시키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서 XRP 레저 기반의 기업용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 뻗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시키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금융 솔루션으로 중국 본토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2019년 7월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 23개 은행과 그리고 4,300개 공급 업체를 포함해서 4,000개 이상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의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SEC 산하 펀드 12개의 비트코인 ETF 익스포저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만약에 해당 신청이 승인이 되면 모건 스탠리는 1.5만 명 이상의 브로커를 통해서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8,800만 원까지 하락했었던 비트코인이 현재 9,100만 원 정도 다시 회복한 것은 이와 같은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4일 연속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또 당분간은 홍콩발 ETF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장의 평가는 좀 의아한 시장의 평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콩발 ETF가 이러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얼마나 좋은 성적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 산하 브로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수요 견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그리고 미국발 현물 ETF에 대한 기관 유입의 정도, 그리고 반감기 효과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